환자분들은 수면 마취라는 용어를 더 잘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세데이션이라는 용어로 시작을 했고, 사실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내시경 하시는 분들이 수면 내시경이라는 말을 되게 잘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수면에 더 익숙해져 있고 진정법, 진정 마취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는 않으실 건데, 수면 마취라고 하면 사실 환자분들이 종종 오해하시는 게 완전히 깊게 잠이 들어서 치과 치료를 받으시는 줄 알아요. 근데 하지만 진정 마취랑 전신 마취는 다르거든요. 일단 전신 마취는 자기 혼자 숨을 쉬지 않아요. 그리고 통증도 느끼지 않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런 전신 마취들은 대부분 범위가 넓은 그런 부위를 시술할 때 하거든요. 치과 쪽에서는 뭐 양악 수술을 한다거나 뼈를 뭐 엉덩이 뼈나 다른 데서 떼서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될 때 보통은 이제 전신 마취를 하죠. 수면 마취랑 전신 마취에 있어서는 이런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수면 마취를 한다라고 하면은 전신 마취를 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진정 마취는 통증도 느낄 수 있고 중간에 환자분이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숨도 꼭 쉬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마취는 엄연히 전신 마취랑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면 마취라는 말을 쓰는 거는 환자분이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진정 마취라는 말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진정 요법이라는 말을 쓰시는 분도 있고 수면 치료라는 말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진정 요법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건너온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권장드리고 싶지 않고, 또 수면 치료라고 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게 밤에 잘 못 주무시는 분들과 그런 분들을 치료하는 거를 수면 치료라고 하기 때문에 수면 치료도 올바른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 마취, 치과 진정 마취, 치과 진정법이라는 용어가 오해가 적을 수 있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의식화 진정 마취라는 말도 있습니다. 의식화 진정 마취는 요즘 사용되고 있는 학술 용어는 아니고 진정 마취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일단은 얕은 진정 단계가 있고 중등도 진정,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깊은 진정 마취가 있습니다. 중등도 진정이 사실은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의식화 진정 마취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사실 의식화 진정도 예전에 쓰다가 안 쓰는 이유가, 의식화 진정이라고 하면 의식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의식이 없는 거. 그쵸. 근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정 마취를 하는 게 의식화 진정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의식화 진정이라고 하면 뭔가 의식이 완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의식화 진정이라는 말도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등도 진정이라는 말이 조금 더 학술적이고 맞는 말이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치과 진정 마취는 사실 의식화 진정, 중등도 진정 요 단계에 있는 게 제일 조금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단계에 있어야 환자분이 부작용도 제일 적고 좀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세요. 잠만 잘 자면 되기는 하지만 진정 마취가 어려운 게 치과 치료를 하는 동안에 잠도 잘 자야 되고, 그리고 치과 진료도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 약을 사용을 하지만 약마다 그 약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목표를 다 만족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심플하게 뭔가 환자분들은 딱 약 하나 써서 잠자고 딱 일어나서 집에 가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처음에 잠잘 때 쓰는 약과 그리고 나중에 점점 깨어날 때 쓰는 약이 다른 경우도 있고, 진정 마취는 생각보다 조금 섬세한 그런 치료고요.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어려운 게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환자의 잠도 잘 재우는 거면서 내 진료까지 잘하는 게 집중력의 문제도 있고 체력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샘치과에서 세 번째 세대지만 진정 마취만큼은 우리가 최고라고 믿어요. 진정 마취에 가장 앞서 있는 1983 샘치과. 진정 마취가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환자를 잘 재우는 거는 결국에는 환자의 만족도랑 조금 연관이 있더라고요. 환자 만족도에 신경을 쓰게 된 좀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날 이제 환자가 진정 마취를 했어요. 발치하고 임플란트 한 환자였는데 그렇게 뭐 별다른 이벤트 없이 잘 받고 잘 퇴원하셨고요. 다음날 소독하러 오신 날에 장문의 편지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썼던 약 중에 하나가 악몽을 꾸게 하는 약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정도로 심한 악몽을 꾸게 하는 줄 몰랐어요. 환자가 그 A4 용지 안에 빽빽하게 악몽 꾼 기억에 대한 거를 정말 가득 채워서 오신 거예요. 물론 수술도 잘 됐고 환자가 안전하게 했지만 어찌 보면 환자한테 조금 트라우마를 좀 안겨드린 거잖아요.
그 약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그 악몽이 결국에는 환자 만족감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서 그 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치과의사들이 진정마취를 도입한 게 그렇게 막 엄청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그 이전에 우리들이 어떻게 진료를 했냐? 잘했어요. 진정마취 없이도 임플란트 잘 신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우리가 진정마취가 필요한 이유가 사실 진정마취는 오로지 환자의 만족도만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 만족도를 저해시키는 그런 요인들은 진정마취 가급적이면 없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치과 진정마취에 쓰는 약물은 엄청 다양해요. 혈관으로 넣는 정주진정마취 약들만 4-5가지고 흡입진정마취, 경구진정마취 이런 것까지 따지면 훨씬 많겠죠. 근데 제가 일단은 정주진정마취를 선택한 이유는 환자의 마취 심도를 조절하기가 쉬워요. 얼만큼 재울 수 있느냐가 또 쉽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도 제일 쉽거든요. 정주진정마취 약물 중에서도 저는 레미마졸람이라는 약과 프로포폴이라는 약 2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가지 다 그냥 이제 한번 약을 주고 이제 환자 재우고 끝 이런 약이 아니라 마취기를 통해서 계속 이제 환자분의 마취 심도를 조절하는 약물이 레미마졸람이랑 프로포폴입니다. 프로포폴은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치과뿐만 아니라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프로포폴은 미디어에서 다뤄지기에는 조금 위험한 약물이에요. 중독이 되기 쉽고 이런 약물로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 좋은 점도 꽤 많습니다. 일단 환자 만족도가 높습니다. 환자분이 잘 자고 잘 깰 수 있고 환자분들이 이미 친숙한 약이기 때문에 쓰기가 조금 편한 게 있죠. 단점으로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조금만 약 조절을 잘 못하면 환자분이 숨을 잘 못 쉴 수도 있고 혈관통이 있는 것도 단점입니다. 이게 약간 용량이 많이 들어가면 팔이 얇거나 혈관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이게 좀 통증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최근에 쓰는 약은 대부분 레미마졸람이라는 약이고요. 상품명으로는 이제 바이파보. 그거는 출시된 지 4-5년 정도밖에 안 된 상대적으로 조금 신약이거든요. 제가 이 약을 왜 쓰냐면 프로포폴과 비교했을 때 자동차 운전으로 따지면 조금 편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프로포폴이 좁은 길에서 운전을 해서 조금만 삐끗하면 이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처럼 레미마졸람은 그거에 비해서 넓은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안전하게 운전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기억을 못하게 하는 전향적 기억 상실의 효과가 있습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이라는 약이 모두 갖고 있는 그런 약의 특성인데 자다가도 우리가 누가 쿡 찌르면 깨잖아요. 그 아픈 기억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미다졸람이나 레미마졸람은 아픔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 두 이유 때문에 레미마졸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넣는 거를 볼루스, 1회 주입, 슈팅이라고 하고 비유를 들자면 화살이랑 똑같아요. 앞에 관역이 있고 타겟을 딱 맞추면 끝! 처음에 약물 우리가 원하는 용량을 딱 쏘고 몸에서 약이 머문 그 시간 동안만 치료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치과 치료는 어떨 때 아프고 어떨 때 안 아프고 통증의 정도의 수치가 계속 바뀌게 되고 자칫하면 치료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게 치과 치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궁으로 비유를 한 이유가 한 번에 딱 바로 타겟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는 레미마졸람이나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약간 드론이랑 비슷해요. 컨티뉴어스 인퓨전이라고 하고 지속 주입법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취 통증의 심한 정도가 계속 바뀌어도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고 환자를 깊게 재울 수 있고 적게 재울 수 있고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컨티뉴어스 인퓨전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까지 다다라서 원하는 일을 수행하는 드론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컨티뉴어스 인퓨전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기술이 있어요. TCI라고 타겟 컨트롤 인퓨전이라는 방법인데 개념적으로는 AI랑 비슷해요. 마취 기계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약의 용량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속도로 약을 주입을 하면 이 몸무게에, 이 키에, 이 성별에, 이 나이의 환자는 이 정도의 약물의 농도가 유지가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꼭 뭐를 써야 어떤 약을 써야 좋은 치과다, 진보된 진정마취 방법이다 이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알고 있고 그거에 환자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게 좋은 진정마취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마취는 좋죠.
환자분들도 편안함 때문에 많이 찾아주시는데, 부작용은 사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환자분이 좀 깊게 주무셔서 숨을 안 쉬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갖고 계시는 뭐 심장질환이나 다른 전신질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반적인 치과 치료에서 부작용이 생겨봤자 뭐 붓거나 아프거나 그런 정도인데, 사실 진정마취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는 좀 과도하게 챙겨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샘치과는 1년에 한 번은 꼭 이런 안전교육을 하고, 반드시 이제 심폐소생술 실기를 같이 해서 2년에 한 번씩 뭐 라이센스를 갱신하고 있고요. 모든 전 직원이 다 BLS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실제로 상황이 터졌을 때, 실제로 환자가 숨을 안 쉴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시나리오를 여러 번 짜서 훈련을 하고 바로바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0년 동안 차를 운전하면서 사고 한 번도 안 났지만, 내가 오늘 아침에 차를 운전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오늘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운전할 수 없거든요. 숨마취도 똑같기 때문에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완벽하게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전에 관해서는 많이 준비해도 과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요약을 해보면, 진정마취는 사실 그냥 단순히 잠을 재우는 치료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라서 환자의 처음부터 끝까지 총괄적으로 회복까지 책임지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샘치과는 앞으로도 이제 진정마취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를 환자를 중심에 두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도 고여있거나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게 샘치과의 철학이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1983 샘치과.